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 AI 커뮤니티를 정말 뜨겁게 달구고 있는 키모이 K2 Thinking이라는 새로운 AI 모델이에요. 네, 정말 논쟁이 대단하죠. 당신께서 보내주신 레딧 토론 자료들을 보니까 한쪽에서는 이게 게임 체인저다. 그렇죠. 근데 또 다른 한쪽에선 과대평가된 거품이다. 평가가 정말 극과 극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상반된 평가들 속에서 키모이 K2 싱킹의 진짜 모습은 뭘지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키모이가 단순히 성능이 좋냐 나쁘냐의 문제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아, 그 이상이다. 네. AI 산업 전체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료들을 보니까 논의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모아져요. 세 가지요? 첫째는 가격 대비 성능인데 이게 정말 파격적이고요. 둘째는 실제 사용 환경에서 드러나는 성능의 일관성 문제입니다. 일관성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델이 오픈소스와 클로즈드 소스 생태계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사용자들의 아주 생생한 경험과 분석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왜 이 모델이 거인을 죽일 수 있다는 평가까지 받는지부터 살펴보죠. 핵심은 가격 대비 성능이 있다고 하셨죠. 네, 바로 그 점입니다. 자료에 나온 한 사용자 사례를 보니 정말 입이 떡 벌어지던데요. 어떤 사례였죠? 똑같은 작업을 시켰는데 클로드 소네트 4.5 모델은 $5가 나왔는데 키모이 K2 싱킹은 고작 $0.53가 나왔다고요. 네, 거의 10분의 1 수준이죠. 아니 비용이 10분의 1이라는 건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이 논쟁의 핵심이에요. 대부분의 기업이나 자동화 작업에서는 모든 질문에 완벽하게 답하는 박사급 AI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아, 그렇죠.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 네, 그보다는 이만하면 충분히 좋고 안정적이며 무엇보다 저렴한 AI를 훨씬 더 선호하죠. Good enough AI군요. 맞습니다. 기미가 최고 성능 모델의 한 90% 정도 벤치마크 점수가 나오면서 실제 역량은 한 75% 정도를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다면 와, 이건 시장에서 엄청난 무기가 되는 거예요. 기존의 그 비싼 API를 통해서 수십억 달러 투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클로즈드 소스 기업들 있잖아요. 네, 있죠. 그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 최고의 성능은 아니더라도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꽤 괜찮은 결과를 꾸준히 내준다면 시장의 판도가 바뀔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게다가 요즘 개인정보 보호나 데이터 보안 문제 때문에 기업들이 점점 더 민감해지고 있잖아요. 아, 맞아요. 그게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내부망에 직접 설치해서 쓸 수 있는 오픈웨이트 모델이 앞으로 기업 고객들에게는 거의 기본 선택지가 될 거다. 이런 전망도 힘을 얻고 있고요. 그렇군요. 하지만 벤치마크 점수랑 실제 사용 경험은 또 다른 이야기일 수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일관성 문제? 실제 사용자들의 후기는 어떤가요? 네, 여기서부터 평가가 정말 흥미롭게 갈립니다. 특히 코딩이나 창의적인 글쓰기 같은 분야에서요? 맞아요. 먼저 코딩 사례를 보면 긍정적인 경험이 있어요. 한 사용자는 키미 CLI라는 도구를 써서 수만 줄짜리 복잡한 파이토치 라이브러리를 수정하는 작업을 시켰거든요. 수만 줄이요. 와. 네. 근데 이걸 완벽하게 해냈다고 극찬했어요. 이건 딥시크 V3.1이나 클로드4 소네트 싱킹 같은 쟁쟁한 모델들보다도 훨씬 나은 결과였다고 하고요. 와. 수만 줄의 파이토치 코드를 수정했다는 건 정말 대단한데요. 그건 웬만한 전문 개발자도 하루 종일 붙잡고 있어야 할 작업인데 말이죠. 그렇죠. 이런 성공 사례만 보면 이게 바로 게임 체인저가 맞는 거죠. 네, 그렇게 불릴만 하네요.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반대편의 목소리가 나와요. 아, 또 다른 의견이? 네. 다른 사용자는 아주 간단한 웹앱의 CSS 수정을 요청했는데 뜬금없이 자바스크립트 코드까지 건드려서 앱 전체를 망가뜨렸다고 불평했어요. 헉, 아니 간단한 걸 시켰는데 일을 더 크게 만든 거네요. 바로 그거죠. 또 여러 파일로 구성된 좀 더 복잡한 코드 베이스를 다룰 땐 오류를 내고는 스스로 고치지도 못했다는 비판도 있고요. 심지어 복잡한 컴퓨터 비전 아키텍처에 대해 질문했더니 텐서의 차원을 계속 틀리는 그런 기본적인 실수를 반복했다고도 해요. 정말 극단적이네요. 어떨 땐 전문가급 개발자처럼 행동하다가 어떨 땐 완전 초보자처럼 실수를 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창의적 글쓰기 쪽에서도 좀 비슷한가요? 비슷해요. 한 사용자가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같은 여러 모델과 키미를 나란히 두고 비교한 상세한 후기를 남겼는데 흥미로워요. 네. 키미가
다른 중국계 모델들과는 달리 이야기의 핵심을 잘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평가했어요. 오, 그건 좋은데요. 근데 동시에 키미만 쓰는 특유의 상토적인 표현, 그 사용자는 이걸 슬랍이라고 부르던데 그런 것들이 있고 글이 길어지면 다른 AI 모델들처럼 품질이 뚝 떨어지는 현상은 여전하다고 지적하더라고요. 이 천재 아니면 재앙이라는 극단적인 평가, 정말 흥미없네요. 바로 그거예요. 한 사용자가 이 일관성 부족 문제를 아주 기가 막힌 비유로 설명했어요. 어떤 비유였나요? 10점 만점짜리 문제 10개를 푸는 시험에서 키미는 9개는 10점 만점을 받는데 나머지 1개는 0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 평균은 9점으로 아주 높은데 그 0점짜리 하나가 치명적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실제 업무에서 그 0점짜리 하나가 터지면 프로젝트 전체를 망치는 실패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긴 그렇겠네요. 반면에 다른 모델들은 모든 문제에서 꾸준히 7점에서 8점을 받는다면 평균은 낮아도 안정성 면에서는 훨씬 낫다는 거고요. 아, 그 비유를 들으니 문제가 뭔지 확실히 와닿네요. 어떨 땐 천재적이지만 어떨 땐 재앙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딱 맞군요. 네. 그래서 일부 사용자들은 이걸 AI 학습에서의 과적합, 즉 오버피팅 문제랑 연관짓기도 해요. 아, 과적합. 자기가 학습한 특정 데이터 유형에 대해서는 극도로 뛰어난 성능을 보이지만 조금만 새로운 상황이 닥치면 크게 실패하는 패턴이라는 분석이죠. 이 극단적인 불안정성은 정말 이상하네요. 이건 단순히 학습 데이터의 양이나 질 문제만은 아닐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료에 이 모델의 작동 방식에 대한 단서가 좀 있나요? 뭐가 구조적으로 다른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정확히 보셨어요. 키미의 이런 독특한 특성은 기술적인 구조에서 비롯됩니다. 기술적인 구조요? 우선 키미는 전문가 혼합, 즉 모의 아키텍처를 사용해요. 네, 모의, 믹스처 오브 익스퍼트. 네, 모의는 마치 거대한 도서관에 모든 주제의 전문가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질문이 들어오면 딱 그 분야의 전문가 몇 명만 나와서 답하는 것과 같아요. 아, 효율적이겠네요. 그래서 도서관 전체를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죠. 키미의 전체 파라미터는 1조 개에 달하지만 실제로 추론할 때는 320억 개의 파라미터만 활성화돼요. 도서관 비유 아주 좋네요. 그래서 그렇게 거대한 모델인데도 비용이 저렴할 수 있었던 거군요. 맞아요. 하지만 진짜 핵심적인 차별점은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인터리브 띵킹이라는 기술이에요. 인터리브 띵킹. 네, 기존 모델들은 보통 생각을 한 다음 행동하는, 그러니까 체인 오브 토트 방식을 썼다면 키미는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른데요? 생각, 그리고 도구 사용, 그리고 성찰, 다시 다른 도구 사용, 그리고 행동. 이런 식으로 생각과 도구 사용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스스로 피드백 루프를 만들어요. 아, 실수를 하면 그걸 바탕으로 다시 생각하고 다른 방법을 시도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아, 그래서 아까 말한 복잡한 코딩 작업에서 스스로 오류를 수정하는 능력이 뛰어났던 거군요. 맞습니다. 이 방식이 복잡한 다단계 작업에서 오류가 계속 퍼져나가는 걸 막고 결과물의 질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정말 똑똑한 방식이네요. 하지만 이 방식이 워낙 새롭다 보니 출시 초기에는 기존의 여러 개발 도구, 즉 에이전트들과 호환성 문제가 생기기도 했어요. 아, 그랬겠네요. GitHub 이슈를 보면 도구 호출 방식이 기존 모델들과 너무 달라서 많은 개발자들이 애를 먹었다는 이야기가 공유되기도 했죠. 이런 강력한 모델을 직접 자기 컴퓨터에서 실행해보려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네, 용감한 분들이 많죠. 근데 합리적인 하드웨어에서 돌아간다는 말이 무색하게 요구 사양이 정말 괴물 수준이던데요? 네, 그렇죠. 잠깐만요. 제가 본 바로는 가중치 파일 크기만 600GB이고 언슬로트라는 팀이 만든 1비트 압축 버전을 실행하는데도 램이 247개가 필요하다고요? 네, 247기가입니다. 제 컴퓨터 램이 32기가인데 이걸로도 웬만한 건 다 하거든요? 이건 일반인은 거의 서버급 컴퓨터가 있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옛날 컴퓨터 시절에 킬로바이트가 아니라 메가바이트 단위의 램이 필요하다고 힘들어하던 때로 돌아간 것 같다는 한 사용자의 비유에 정말 공감했어요. 소프트웨어의 혁신이 하드웨어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보니 키미는 정말 여러 얼굴을 가진 모델이네요. API로 쓸 땐 엄청나게 저렴한데 직접 돌리려면 괴물 같은 사양이 필요하고. 네, 성능은 천재와 재앙으로 오가고요. 맞아요. 이런 모델의 등장은 결국 AI 생태계 전체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겠어요. 오픈소스와 클로즈드 소스. 이 경쟁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자료 속 사용자들의 의견도 하나로 모이지 않아서 아주 흥미로워요. 어떤 의견들이 있었나요? 재밌는 비유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한 사용자는 클로즈드 소스 기업, 즉 오픈 AI 같은 곳을 거대한 물고기에 비유했어요. 거대한 물고기. 그리고 오픈 소스 모델들을 그 물고기에 붙어 양분을 얻는 칠성장어에 비유했습니다. 칠성장어라. 재밌네요. 공생관계라는 건가요? 네, 거대 모델들이 혁신을 이끌어주지 않았다면 오픈소스 진영이 이만큼 발전하지 못했을 거라는, 즉 서로가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관계라는 시각이죠. 일리 있는 말이네요. 오픈소스 진영이 거대 기업들의 논문을 보고 빠르게 따라잡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렇죠. 또 다른 관점도 있었죠. 네, 좀 더 공격적인 관점인데요. 오픈소스가 전멸하는 게 아니라 결국 클로우즈드 소스를 흡수하면서 승계할 거라는 예측도 있어요. 흡수한다고요? 네, 클로즈드 모델은 중앙 통제 방식으로 빠르게 움직이지만 그만큼 경직되어 있고, 오픈 시스템은 처음엔 느린 것 같지만 무한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서 결국 적응하고 진화해 생태계 그 자체가 된다는 주장이에요. 그 주장도 굉장히 설득력 있게 들리네요. 마치 리눅스가 그랬던 것처럼요.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정치적인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한 의견도 있었어요. 정치적 변수라면요? 한 사용자가 이런 질문을 던졌죠. 과연 중국 공산당이 미래에 더 발전된 AI 기술을 계속해서 이렇게 오픈소스로 공개하도록 내버려둘 것인가? 한 사용자가 이런 질문을 던졌죠. 과연 중국 공산당이 미래에 더 발전된 AI 기술을 계속해서 이렇게 오픈소스로 공개하도록 내버려둘 것인가? 이건 현재의 개방적인 상황이 미래에도 계속될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하는 중요한 지적이에요. 정말 생각할 거리가 많네요.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키미키2 팅킹은 파격적인 가격 대비 성능으로 AI 시장의 판을 한들 잠재력을 보여줬지만 실제 사용 환경에서는 아직 일관성이라는 큰 숙제를 안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인터리브 싱킹이라는 기술적 진보를 통해 스스로 생각하고 수정하는 에이전트로서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죠. 하지만 동시에 일반 사용자가 접근하기에는 어마어마한 하드웨어 장벽이 존재한다는 명암이 뚜렷하고요. 결국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것 같아요. 이만하면 충분히 좋은 성능과 압도적인 비용 효율성이 시장을 지배하게 될까요? 아니면 아주 미세한 성능의 차이가 결국 시장의 승자를 결정하게 될까요? 그리고 오픈소스와 클로즈드 소스는 서로를 잡아먹는 경쟁 관계일까요? 아니면 서로를 성장시키는 공생관계일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앞으로 AI 산업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은 키미K2 싱킹을 코딩이나 글쓰기 같은 특정 작업을 위한 강력한 도구로 묘사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당신이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 볼 질문이 있습니다. 네. 만약 이 모델들이 계속해서 발전한다면 미래의 AI는 우리가 명령을 내리는 전문화된 도구의 역할에 머무를까요? 아니면 소설 한 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비전으로 함께 써내려가거나 복잡한 시스템 설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고민하는 진정한 의미의 창의적 협업 파트너가 될 수 있을까요?